네, 노승 부회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면 면허번호는 727번이고요. 임사원은 30년 차 됩니다. 사각근 증후군이라고 잠깐 보면 목 디스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목 디스크하고 큰 차이는 엄지하고 인지 여기에 통증이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목 디스크는 그런 증상이 별로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아프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사각근의 증후군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손을 이렇게 해서 올리면 쇄골 앞쪽으로 팔을 올리면 이 사각근의 로딩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된다고 그래요. 근데 디스크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더 심해질 텐데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적어지면 사각근 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제가 한 15년 전쯤에 경기도 안중에서 오축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들이 오셨는데 사각근이 굳어서 오세요. 만지다 보면 굉장히 통증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트레칭 운동 효과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굳어있는 근육을 당기게 되면 스페이스가 늘어나면서 혈류량이 증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육통이 생기는 이유는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맨 나중에 산물로 나오는 락틱 애시드가 근육 속에 데포지션 되면 통증이 유발되지 않습니까? 근데 혈류량을 증가시키면 그 혈류가 들어서 락틱 애시드의 분자들을 끌고 나가니까 통증이 급격히 없어지죠. 통증도 없어질 뿐더러 근육의 톤도 감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에서 보면 반동을 주는 스트레칭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스태틱, 당겨 있는 걸로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시간은 한 15초나 3초 정도 당기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는 걸로 하고 좀 이따 한 명을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시범을 보이고 찍어야 되니까 척추기립근까지 하고 자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강하게 하면 근육통이 더 유발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사각근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고요. 사각근은 이제 앞, 중간, 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고요. 맨 앞에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척추 기립근, 에렉트 스파인에 대해서 잠깐 해드리면 보통 척추 프로세스 옆에 느껴지는 근육 양쪽에 있는 게 척추 기립근이라고 그러는데 세 개의 근육 일리오코스탈리스, 롱기시무스, 스파날리스 세 가지가 합쳐서 척추 기립근이 됩니다. 그리고 척추 기립근을 보면 허리 등뼈에 감싸는 근육 뭉치들로 우리가 허리를 만지면 척추 양쪽으로 불룩 나와 있는 근육이 바로 척추 기립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팔페이션을 해가지고 근육이 뭉쳐있는 걸 푸는데요. 여러분들 주화법이라고 아시죠? 팔꿈치로 하는 거. 주화법을 주로 하는데 효과가 참 좋아서 좀 이따 주화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맨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아니, 실습할 때는 뭐, 가까이 가서 보시죠. 가까이 한번 보세요. 사각근으로 팔페이션을 눌러보세요. 본인 한번 해보세요.
딱딱하죠? 네. 한번 해보세요. 자, 바늘 한번 만져보세요. 싹. 딱딱하죠? 다른 분들은 안 만져보시겠어요? 딱딱하죠? 한 번 한 건데 한번 만져보세요. 스트레칭 하시 이 패스웨이에 따라서 긴 쪽으로 당겨주고 한번 자 손이 달라졌죠. 간단한 방법인데 톤이 간수가 돼요. 만져보십시오. 두 번 당기고 톤이 감소되죠. 물론 스트레칭 하면은 이 탄력 때문에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한두 시간은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게 세 갈래 다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당겨주는 겁니다. 그 러닝웨이 따라서 당겨주면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아까 만져보셨던 다시 만져보세요. 저 수기법 잡는 법을 좀 알려주시죠. 왼손으로 턱을 이렇게 잡고 패스웨이가 이 방향이니까 여기는 안 딸려가요. 이게. 예예. 지금 여기 만져보십시오. 만져보세요. 딱딱하죠? 느낌을 알아야지. 네. 전후의 느낌을 알아야지. 그것도 하는 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기 교육 목적이 없어. 좌우의 목적, 좌우의 텐션하고 비교해보게. 사각근의 밑부위인데 또 약간 당겨요. 우측 손으로요? 네, 우측손을 여기 잡고 사각근을 잡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힘이 벡터가 밑으로 가게 여기가 이렇게 오게 당겨주는 겁니다. 이거 보면 확 달라졌죠. 딱딱함이 없어졌죠. 시행하는 방법을 좀 단계별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을 아, 이해할지. 딱딱하게 만져보세요. 자, 당겨보겠습니다. 돌리든 안 시키고 탈부를 잡아주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회전을 안 시키고 그냥 그냥 안 시킨 것 같은데 밴딩만 밴딩만 해서 하는 거예요. 예. 만져보십시오. 약간 남아있는데 한 번 당겨내면 아까하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한 번 당겨면 한 두세 번 당기면 완전히 좋아집니다. 오른쪽 약간 곁에 밴딩 시키면서 밴딩 시켜서 환자가 배도를 잡고 있으면 효과적이다. 그 정도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요. 살짝만 당기는 거예요. 환자가 배도를 잡고 그러면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 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느끼는 건가요? 그 자리에서? 예예. 되게 되게 심할 어떻게 때는 하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만져서 딱딱하잖아요. 예. 그럼 누르면 통증이 오잖아요. 예. 아프시죠?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당겨서 톤이 낮아지면 눌러도 안 아프거든요. 통증 없어졌죠? 그러고 금방 느낍니다. 처음에 할 때가 밑부위 할 때도 압박이 심했더라 안 해요? 처음 할 때는 괜찮아요. 처음 위쪽, 상부 쪽은 괜찮은데 하부 쪽 하실 때 압박감이 굉장히 경부 쪽에 압박이 굉장히 심해서 좀 전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고 나서는 부담감은 어떠세요? 하고 나서의 부담감은 없는데 할 때의 압박감이 좀 강했어요. 처음 시작. 딱 놓자마자 좀 이렇게 좀 본다는 그런 느낌은 있으세요 혹시?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팔페이션을 해서 톤이 높다는 거를 감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기는 거거든요. 제가 엄청 어려운 게 이 사각근이거든요. 이게 머슬 톤에 의해서 제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심해지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 내가 만지기 전에는
웬만하면 주변 조직에서도 머슬토 엄청 강하게 더 오히려 더 근막이 더 통증이 더 가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위험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삼각근에 의해서 이게 트랙션 하다 보면 사람이 이래. 그래서 막 디스크 막 터진 거 아니고 간혹가다 이제 이런 게 있어갖고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삼각근이 사실. 마음 아프다고 막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트랙션을 해보니까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쓰는 모호로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물리치료사로서는 지금 17년째고요. 면허는 17,054번이고요. 그 다음에 충주에서 김훈신경외과라는 데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PPT가 조금 어설프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저는 물리치료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이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육을 하나하나 뜯어서 치료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근육, 저 근육 이걸 따져서 하기에는 고장나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연습하는 거로. 근데 근막은 저희가 인체 그 치료할 때 하나의 지평선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근막만 치료만 잘 돼도 약간 좀 뭐랄까 좀 훌륭한 물리치료사, 훌륭한 PT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아니고요. 자, 보면 근막에 뭐 이런 거는 뭐 대충 알고 있고요. 일단 콜라겐하고 이 엘라스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근막은 탄력이 있는 그런 조직이지 절대로 비탄력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육을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근막이 있잖아요. 근막 밑에 근육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뤄야 될 거는 저희가 근막이니까 보세요. 이 깊이가 저희 치료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근막이 이 표피 지나고 진피 지나고 피하지방 지나고 근막에 이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얇은 부분에 근육이 있을 테고, 그죠? 그리고 깊은 부분에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뚱뚱한 사람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몽실몽실하게 뭉쳐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제가 치료를 하기에 만져봤을 때 그 톤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 깊이, 근막. 치료는 근막이에요. 지금 이제 다 버리시고 근육은 다 버리세요. 그냥 근막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하나의 지표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대충 이제 그 통증 증후군 우리 많이 봤던 거고,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는 뭐 무수히 많이 들어봤을 테고, 이거에 대해서 해법을 많이 찾아봤을 거예요. 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그냥 저희는 머슬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대충 봐도 다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발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햄스트링에서 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앞에 전두부까지 쭉 가는데, 자, 이걸 뭘 생각할까요? 저는 이걸 가지고 뭘 이용하냐면은 목 환자들 이걸 응용합니다. 봤을 때 들어오면서 환자들이 목 빼고 앞으로 와요.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등줄기가 먼저 굽어있죠. 떨어져 있죠. 이거 다 골링 다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햄스트링 짧아져 있겠죠. 그죠? 특히 제가 치료를 많이 해봤을 때 마른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와요. 목 빼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등줄기 햄스트링도 분명히 목 때문에 왔는데 햄스트링 들어보면 다 타이튼이 있어요. 이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근거 위주로 치료한다 그랬죠. 그죠? 근거 위주. 근데 저희는 근거 위주 막 무슨 기전 이런 거 빼놓고 해부학적인 것만 놓고 봅시다. 그죠? 해부학적인 거 놓고 봤을 때 근막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해부해 놓은 거 사진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섰을 때, 목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목 바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구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봐야 돼요. 그래서 큰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치료의 척도를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의 뭐 테크닉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리를 알면 테크닉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고 봐요. 네. 먼저 원리만 먼저 생각하자고 우리는 원리만. 그래서 근 깊이는 내가 누르는 강도는 사람마다 틀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죠? 그게 뭐냐? 우리는 근막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누르는 강도가 먼저 틀려져요. 손가락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손목으로 해야 되냐, 주드를 써야 되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아니면 근육마다 근막만 머리에 두면 이거는 다 누구든지 원리를 아니까, 그죠? 깊이를 아는 거죠, 그죠? 그럼 강도를 아는 거예요, 그죠? 강도를 알았어. 강도를 알았으면 그 다음 뭐야? 어디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왔어. 근데 뭐 때문에 왔는데 이것만 봐야 돼? 아니면 다 봐야 돼? 이랬을 때, 아, 나는 이거 말고도 다른 걸 봐야 돼. 그럼 우리는 다리도 보겠죠. 머리, 무슨 목 때문에 왔는데 다리도 봐. 그죠? 그런 어떠한 그런 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자, 앞쪽으로 기울어졌어. 앞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그럼 뒤에도 고장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입체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한 곳이 고장나면 그 주변으로 더 한 두세 관절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를 보셔야지 연쇄적으로 여기 고장나고 여기 고장나고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쪽이 고장나면 이쪽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단 환자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막 치료하려면 내가 생각해서만 하면 안 돼요. 치료를 할 때 어떤 루트로 아니면 내가 가령 어제 저기 씻다가 내가 발톱을 좀 바짝 깎았어요. 검지 발톱을. 그랬더니 아픈 거야. 구두를 신고 왔어 오늘. 그러다 보니까 절었어. 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으로 걷게 되겠죠? 절면. 그죠? 그러면 바깥쪽 라테랄 머슬들이 일단 과긴장하겠죠. 그래서 넘어갔어. 이 상태 넘어갔어요. 근데 나무 있잖아. 나한테 데미지 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힘을 바짝 들어가지고 내가 많이 뭐 일을 한꺼번에 확 했어요. 근데 이 숨겨진 데미지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안 풀렸기 때문에. 근막에 있는 그런 통증 물질 인자들은 남아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프다. 자고 일어났더니 뻐근해. 그러더니 점점 뻐근해져서 와가지고 못 써. 그게 그 전에 어떤 루트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뒤로 가요, 뒤로 쭉 타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 여기서 시작해서 뺑 돌아서 같은 쪽에서 끝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허리가 아픈 환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허리 아픈 환자들이 왔을 때 허리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라테랄. 그러니까 건축에 그러니까 문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히 반대쪽도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마 우리 치료사분들 허리 아프다 그래서 햄스트링 안 건드리는 분은 없을 거야. 나만 건드리나? 저는 건드려요. 꼭 해줘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펠빅 거드려야 해야 되겠지만 펠빅의 움직임에 허리가 좌지우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움직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서 엎드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엎드린다. 펠빅의 움직임이 안 되니까 거의 막 엎어져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그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블리퀴 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테고 외내 복사근에도 문제가 있을 테고, 그죠? 그다음에 힙 쪽에 보면 가장 중요한 근육들이 많죠. 라테랄, 그러니까 티비오 일리아 밴드 같은 것부터 뭐 텐소파셜 라타까지 해가지고 쭉 지금 이쪽으로 막 이 힙하고 허리하고 진짜 연관이 너무 커. 근데 피머까지도. 근데 피머에서 피머 아래까지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그적. 그게 뭘까요? 가장 먼저 저희가 스테빌리티가 유지되는 게 어디야? 바깥쪽 이 일리오 바깥쪽 이 저희 라테랄 머슬이라고 이제 대충 쳐요. 그러면 이쪽이 먼저 힘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발도 마찬가지지만 바깥쪽으로 먼저 스테빌리티가 돼야지 내가 몸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죠? 허리. 근데 이건 허리
이 사람은 허리야. 분명히 허리인데 허리에 힘을 안 주려고 변칙적으로 자꾸 다른 데를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런 모습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TP점이 슈퍼피시알하고 딥하고 나타나는 통증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환자의 통증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저는 환자들한테 가짜 통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근데 여기를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차라리 여기 하고 여길 더 많이 해야지. 7대 3으로 하든지. 근데 저는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위치를 보고 그 지도를 보고 여기서 고장나 있으면 대부분 그냥 단순하게 아픈 정도가 얼마큼 진행이 됐느냐. 단순히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무릎을 수술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무릎을 수술하고서 이제 저희 병원 왔어. 근데 CPM 걸고 치료를 계속 했어요. 근데 환자는 더 빵빵해지고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었어. 근데 계속 그거 했어요. 근데 니 조인트는 약간의 로테이션만 있고 플렉션 익스텐션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잘 안 나. 왜 안 날까요? 물어봐요. 이제 하도 이제 위에 치료하다가 저하고 이제 전 기술치료실과 좀 떨어져 있는 저는 2층에 있고 물리치료실은 5층에 있는데 5층에서 치료 막 하다가 저한테 내려와요. 근데 저한테 오면 쉽죠. 왜냐면 돌고 안 나서 이제 온 거니까. 그러니까 저 패턴이 안 나는 거니까 다른 쪽이 있겠구나 생각하죠. 그죠? 뭘 물어보냐면 수술하기 전에 얼마큼 고생하고 수술했느냐 물어보죠. 그러면 대부분 한 7, 8년, 10년 가까이 아프다 그래요. 그럼 그 환자들은 무릎 아플 동안 계속 어그적 걸었던 거야. 걷다 보면 분명히 무릎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됐어요? 익스트라 로테이션으로 쉽게 걷겠죠. 걷다 보면은 라테랄 머슬은 무조건 다. 그래서 라테랄 머슬부터 다 먼저 스트레칭 해가지고 잡고 안쪽 해보고 쭉 릴리즈 시켜보고서 그 다음에 살살살살 꺾어줘요. 그러면 환자들이 나오는 소리가 이래요. 그럼 뭔가 자기도 풀리는 거야. 따뜻한 느낌 풀리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안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빼서 하든지 해서 이제 라테랄 머슬 쪽을 많이 먼저 좀 릴리즈를 많이 시켜줘요. 그러면 조금 팔자는 걸었던 저기가 좀 편해지니까. 그런 저기로 환자들이 얘기를 하는 통증들은 조금 멀리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봐서는 안 돼. 일례로 내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엉덩이를 만지는데 내가 이렇게 좀 기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아파요 이래. 근데 어디가 아픈데 그러니까 지금 누르고 있는데 아프대. 나 여기 치료하고 있는데 이 치료를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통증이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데서 나타나는데 환자는 무조건 아프대. 아프다기만 해. 근데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해. 그냥 아프다 그래. 그냥 그걸 못 찾는 거야. 근데 이거 아닌데? 근데 내가 또 이제 등을 이렇게 해봐. 그럼 아파요. 그럼 뭐에 내가 찔려서 아프든지 아무튼 다른 아픈 통증이 있어. 이렇게 캐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환자의 그 히스토리, 그 다음에 치프 컴플레인이라 그러죠. 가장 불편한 거. 환자가 계단을 못 올라가겠어요. 아니면 팔을 못 뻗어서 차문을 못 닫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쫙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캐치를 해놓고 거기에 치료를 들어가요. 그래서 꼭 환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저기 얘기해가지고 여기 이 정도 뭐 그러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지도를 한번 그리세요. 그러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환자마다 교정 환자들은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서 이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쭉 찍어놓고 찍으면 이제 거기서 필빅에 해서 이렇게 틀어진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사실 오해도 많이 봐요. 저거 하면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환자들이 치료하다가 핸드폰 보냐고. 근데 이거를 찍어놓고서 내가 모니터 보고 이거 봐서 하고 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할 때마다 교정 환자들은 제가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롱텀이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설명한 거를 조금씩 이제 실전이니까요. 네, 엎드려 보시고 이 정도 괜찮으세요. 여기서 저는 저희 리에서 테이블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머슬이 있고 근막이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떼는 거야. 떼려면 스킨 대 스킨으로 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오픈되어 있잖아, 우리는. 오픈되어 있는 데서 어떻게 벗기고서 여자들 어떻게 해요? 엉덩이까지 다. 그래서 내가 보완해낸 거는 방향은 관계없어요. 그죠? 위아래든 아래쪽이든 방향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근막을 부시는 거야. 내가 근막을 어느 한 부분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만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밀어서 더 이상 안 내려가면 거기서 플릭션. 그 다음에 또 가서 프릭션. 더 가야 돼. 또 밀어주게. 뜯어만 주면 되잖아. 근막만 뜯어주고 그 라인만 유지만 되게끔 유연성만 주면 되잖아.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윤활유만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그죠? 우리 머슬 파티그가 뭐야? 산소 부족 아니에요? 그죠? 라티엑스이드가 통증 물질들을 자꾸 내보내니까 그 안에 산소만 공급해주면 젖산은 깨지거든요. 그죠? 그런데 약간의 스러스트가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깊이만 알면 돼요. 이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 환자가 어떤 근막을 어느 부분에 근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만 하면 그 강도는 나오는 거예요. 유방연근 있죠? 저는 유방연근을 직하방으로 안 누르고요. 항상 엄지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눌러요. 여기서 이제 늑골 있죠? 여기 늑골. 안쪽으로. 그리고 옆으로 이제 눌릴 때, 옆으로 해서 할 때가 더 좋아. 옆으로 해서 이제 안쪽으로 눌러지니까. 그죠? 왼쪽으로는 쭉 눌러서 따라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밀어줘야 돼. 떨어뜨리거든요? 떨어뜨려야 되는데, 타넘으면 안 돼요. 타넘으면 안 되고, 쭉 밀고 끝까지 가야 돼. 엔드라인까지. 거기서 안 되면, 만약에 타넘었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럼 외축 부위는 간지럼 많이 타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손은 안 써요. 손 안 쓰고, 손 안 쓰고, 거의 그냥 눌러서 압력 주듯이 쓰든지, 그러면, 조금 저기죠. 근데, 조금 참아보세요. 내가 순간적으로 그냥 거기 막 하고 말아. 막 하고 말아요. 10번 덮어도 안 되더라고요. 막 하고 말아야 돼. 그거 방법 없어요. 그냥 웃든지 말든지 그냥 해주고 넘어가야 돼. 이거 뭐 어떻게, 근데 해줘야 돼. 대신 해야 된다고 반드시 숙지를 해주죠. 근데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할 때마다 머릿속에는 띄워놓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마사지 하는 거로 보이지만 저는 지금 떼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사의 그 손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보고 이제 그것만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 원리를 알고 손을 대느냐 차이가 있겠죠. 항상 저희 이제 많이 보던 그런 모습이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죠. 안쪽으로 당겨서 그래서 안쪽 자골 쪽을 쳐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엎드려 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은 쳐서 눌러서 어깨만 이렇게 해서 그냥 어느 정도만 이 드롭 테이블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 하나 할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우리 이거 재밌는 거예요. 오버헤드 스쿼드 테스트 이거 유인물 보셨죠? 네. 임상에서 환자한테 카메라를 주는 거예요. 카메라를 대는 거예요. 한 다음에 오버헤드 스쿼드 테스트 딱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가 해봐라. 그러면 네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 지표야. 재밌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근데 활성화가 높고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활성화 안 돼 있는 건 신경 쓰지 말자 이거죠. 활성화 돼 있는 데만 풀자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활성화가 돼 있으면 거기만 풀면 되거든. 그 다음에 운동시키면 안 돼 있는 데는 따라서 같이 잡힐 테니까 활성화된 데만 그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랬을 때 발목이 바깥으로 틀어있을 때는 여기서 틀어 있느냐? yes or no. yes 틀어져 있다. 그러면 솔레우스의 활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가스트로네미우스의 활성도가 높고, 바이세스 페모리즈의 활성도가 높고,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풀어주면 돼.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병원에 놓고 하나 이제 저 매뉴얼로 쓰셔도 된다 이거죠. 시간이 조금 못 남는데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잘은 모르지만 대답은 해드릴게요. 이 테스트의 공식적 명칭이 뭔가요? 오버헤드 스쿼드 테스트요. 오버헤드 스쿼드 테스트. 네. 질문 없으세요? 환자 케이스 중에요. 그 노백 페인이 있으시면서 라이트 쪽에 이스터널 로테이션, 하지 쪽에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좀 심하신 편이면서 본인이 배꼽이 이렇게 한쪽으로 틀어져 있대요. 근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거를 저 나선선이라고 해야 되나? 음악경선 해부하게 접목을 시킨다면 어느 선에 해부를 해서 저기죠. 이거 말고 저거죠. 나선선이죠. 나선선. 네, 나선선을 보셔야 돼요. 뭐냐면 앞쪽으로 나선선이 뭐냐면은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따라가요. 강하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저 오버헤드 테스트 할 때 바깥쪽 이 장비골근이 강하잖아요. 그럼 돌아가요. 그리고 발도 발구스 형태가 되고 돌아가요. 그 다음에 얘가 저기 한 게 뭐냐면 이 뒤에 머슬들 있죠? 이 뒤에 머슬들 얘들이 강하게 작용을 해요. 같이 다 당기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쪽으로. 근데 근막을 전체적으로 이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후방을 했든 건방을 했든 나선을 했든 안쪽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 철도 있죠. 철도가 가잖아. 철도가 제천 방향이 있고 원주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아지는 데서 이렇게 갈라지는 저기가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 알잖아. 제천 가는 철로가 있으면 철로 제천으로 연결해 주다가 뗐다가 이렇게 제천으로 원주로 연결해 주는 철로 있잖아요. 여기가 그런 여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선선이 가. 그다음 여기 다 맞물리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맞물리는 부분인데 얘들이 쓸 때 얘가 나선선에만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근막은 같이 붙어 있어도 작용은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할 수 하거든요. 애들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거의 가설이 이렇게 해서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듯이 나선선을 많이 봐야 돼. 대신 나선선을 보는데 라테랄도 봐야죠. 외측선도. 근데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선선만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는 페인의 포커스를 잡읍시다. 자세는 페인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본인이 배꼽 틀어진 거하고 하트 쪽에 이스터널 로테이션 된 거 되게 신경 쓰시죠. 익스터널 로테이션 잡으려면 힙 조인트만 어떻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힙 조인트만. 근데 힙 조인트에 봤을 때 라테랄 선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머슬 릴리즈를 좀 시켜보시고 스트레칭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근데 페인이 없다 그러면은 자꾸 상기시키세요. 자세를. 보시면 네, 말씀하세요. 22페이지에요. 측만증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양쪽 외복통에 약하는 골반 전방경사나 전방 편혈전 등을 감소시킨다. 지금 그 엑스레이는 PA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AP예요. 그래서 반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진상 그 머슬은 앞면에서 본 걸 거고요. 그 엑스레이는 뒤에서 나온 걸 거예요. 위치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포커스 잡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트렁크 그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 보여드린 거예요. 네, 다음 오늘 무대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이용했었고 그랬어요. 장소를
병원에 우리 저 뒤에 있는 장선 선생님이 수고를 아주 해주셨어요. 장선 선생님하고 뒤에 또 여기 병원에 세 분이 같이 수고 안 마쳤어요. 장 선생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 리얼 스터디라는 게 이게 이제 한 번 오면 한 번에 한 가지만 배워가도 충분히 건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뭐 연륜이 많은 분들이든 적은 분들이든 저 양반은 어떻게 치료하나를 볼 때 하루에 두 분이 하셨으니까 오늘 두 가지만 건지시면은 정말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요. 괜찮지 않습니다. 자, 끝내죠? 네.